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정과 달리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협력 강화 추세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늦게 평양공항에 도착했고 미리 기다리고 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영접했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9개월 만에 이뤄진 푸틴 대통령의 답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 지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양국 협력 강화 대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 외교적 관여임을 김 위원장에게 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 noted that Putin and Xi joint statement last month called for all sides to reaffirm that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as the only way to resolv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is is a message that Putin will convey to Kim in their discussion. 미국 국방부도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지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re well aware of DPRK providing ammunition and weapons to Russia that's been able to help them perpetuate their illegal and unprovoked war against the Ukrainian people. So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keep an eye on.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러 협력 강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북한과 이란, 중국이 계속 러시아를 지원해 전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테러 지원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China in particular, which professes to have a strong interest in ending the war, if it really means it, it will stop fueling the war machine and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푸틴의 북한 방문은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들과의 협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see how much military support Russia gets from North Korea, but also from Iran, and how China is propping up their war economy. And this is also one of the reasons why at NATO and at the NATO summit here in Washington next month, we will further strengthen our partnership with our partners in the Asia-Pacific region, Australia, New Zealand, South Korea, and Japan.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러 협력 강화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두 대륙이 이 같은 도전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다시 방문해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의회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서방의 경종을 울리는 일로 전 세계 위험이 최고조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서방 국가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의 중진 의원인 민주당의 진샤인 의원은 18일 VOA 기자와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적대 세력의 연대 강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샤인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서방의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면서 민주주의 약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적대 세력의 연대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he's clearly looking for additional help from North Korea in fighting the war in Ukraine, and it's a wake-up call for the West that more and more our adversaries are thinking that they should work together to undermine the values of democracy and the West. 샤힌 의원은 이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레드라인은 핵 또는 핵심 미사일 기술 이전이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러시아가 예고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주목했습니다. 홀리 의원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은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라면서 이번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have North Korea now becoming much more aggressive, allying themselves much more aggressively with our enemies. And listen, it's a time of maximal danger. 공화당의 로저 마샬 상원 의원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영내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Well, certainly when they're collaborating like they are, it adds pressure to the entire peace in the region. It's already pretty volatile right now. The CCP is obviously doing some very aggressive actions in the South Pacific, and then Russia is ready to pile on there as well. 마샬 의원은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오랫동안 협력해왔고 이제 그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푸틴은 전 세계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지원할 동맹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유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동맹 협력을 통한 국제 질서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은 양측의 광범위한 협력이 강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정치경제석좌는 18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앞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협력과 상호 지원의 광대한 새 지평을 암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과거 북러 협력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도 보내고 심지어 용병을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성윤 윌슨 센터 연구원도 18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이 최근 군사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현대판 브로맨스와 군사협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과 연료, 곡물 등을 공급하는 대가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전투병을 보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8일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자는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으며 크렘린궁은 19일 양측이 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중국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전달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단순한 거래는 환영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잠수함이나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반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o the extent that the Russian-North Korean relationship is basically ammunition exchange for oil, I don't think the Chinese find that objectionable. But if the Russians provide sensitive military technology to North Korea, whether it's submarines or satellites or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make the Chinese uncomfortabl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결국 북한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당황시키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고 푸틴의 방북으로 기존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 또는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동북아 정세를 통제하고 싶은 중국 입장에서 푸틴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며 푸틴이 김정은을 더 위험하고 상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에 중국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y perception is that the Chinese do not like to see this new relationship between Putin and Kim develop. And that is because the Chinese always like the leverage they have over the North Koreans. They think it'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Kim doesn't escalate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now Putin has come in and is a new factor and a dangerous factor because they don't know what he will advise Kim. They don't know what he will give Kim. He could give Kim some very, very advanced technology.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중국은 중국 앞에서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푸틴의 방북 시점에 맞춰 열리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주목했습니다. I should add that it's no accident that there is this security consultation going on between Seoul and Beijing right now. The Chinese and the South Koreans are talking about security issues. That sends a very interesting message to the Russians and the North Koreans. That message will not be lost on the North Koreans and the Russians.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푸틴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으로 대담해진 김정은이 한국을 향해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내 긴장 고조 상황을 우려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길이 115m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넷랩스가 이 일대를 촬영한 18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부두에 이 선박이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선박 바로 앞과 안쪽 부두 2개 지점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약 150m에서 160m 길이로 놓였는데 이는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인 정황으로 분석됐으며 현재는 어떤 화물이 실렸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장소에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포착된 것은 주목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었습니다. 북한군이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작업을 하다가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의 휴전을 촉구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위대 수천 명은 17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의회와 네타냐후 총리 자택 밖에서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뒤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마스와 휴전할 것과 새 총선 실시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됐다며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려는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선 매 주말 수만 명이 하마스와의 전쟁과 관련한 네타냐후 총리의 정책에 반대해 거리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이스라엘 제2야당인 국가통합당 베니 간츠 대표와 가디 아이젠코트 국가통합당 의원이 지난 9일 전시 내각에서 탈퇴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16일 전시 내각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의 티베트와 신장 지역 등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주 대표단이 티베트를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만난 데 이어 지난 16일 중국 충칭에서 중국 측과 연례 인권 대화를 한 뒤 17일 성명을 통해 티베트와 신장,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내 인권 운동가와 변호사를 비롯해 언론인 탄압 등 2023년 세계 인권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제기된 불법 구금과 강제 실종, 고문, 학대 사례에 우려를 표하고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스웨덴 국적 홍콩 출판업자와 위구르 지식인 등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 관련 조사와 인권 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EU의 성명에 대해 내정 간섭이자 이중잣대에 따른 인권의 정치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EU가 발표한 세계 인권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 담긴 중국, 홍콩, 마카오 관련 내용에 대해 엄정하게 항의했다고 밝히고 신장과 시장, 즉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와 사법 사건은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인권 문제를 핑계로 한 내정 간섭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방 국가와 UN 전문가들은 중국이 신장에서 100만 명 규모의 수용소를 운영하며 고문과 강제노동, 살인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을 도운 혐의로 중국과 오만 등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 성명에서 재무부사나 해외 자산 통제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조달을 도운 개인 2명과 기관 5곳을 제재했으며 후티 반군에 대한 물품 운송과 이를 통해 후티 반군의 중요 자금 흐름을 제공한 개인 1명과 회사 1곳, 선박 1척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후티 반군이 수익을 창출하고 국제 상선에 대한 지속적 테러 공격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개량형 무기용 자재 획득을 도운 주요 행위자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인 알와지르는 후티 반군이 예멘 내에서 개량형 재래식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 조달의 핵심 역할을 한 중국 기반의 후티 관련자이며 중국 기반 회사인 광저우 타스님 무역 유한 회사를 이용해 이들 물품을 예멘으로 배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후티 반군이 제3국 무역회사를 이용해 중국 기반 업체로부터 구매한 무기용 자재들을 예멘으로 이전했다며 오만 기반 인터내셔널 스마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유한 회사가 순항미사일 부품 등의 이전에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이주민들이 탄 선박 2척이 조난당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고 17일 현지 당국과 국제기구 등이 밝혔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두 선박 가운데 한 척은 튀르키예에서 출발한 뒤 이날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지역 동쪽 해상 200km 지점에서 선박에 불이 나 전복됐으며 UN 난민기구는 이 사고로 여성 1명이 사망하고 최소 64명이 실종됐으며 이들은 이란,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아에서 출발한 선박 한 척은 이날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인근에서 침몰해 남성 10명이 숨지고 51명이 구조됐다고 현지 구조단체가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리비아에서 출발했으며 탑승자들은 시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자들이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지중해에서만 이주민 2만 3,5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이번 사건은 지중해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난민 이주 경로라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